아들, 이젠 네가 책을 읽어보렴. 아책TV. 오늘 읽어줄 책은 나니아 연대기야. 제3장 말과 소년 1. 샤스타 길을 떠나다. 이 이야기는 옛날 칼로르멘과 나니아라는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모험 이야기다. 그 당시 나니아는 피터 제왕의 통치 아래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피터 제왕의 남동생과 두 여동생이 왕과 여왕 자리에 앉아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 시절 칼로르멘의 머나먼 남쪽 바다 어귀에는 아르셰슈라는 가난한 한 어부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린 사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샤스타였다. 아르셰슈는 매일 아침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오후가 되면 당나귀가 끄는 수레에 생선을 가득 싣고 1.5km쯤 떨어진 남쪽 마을까지 팔러 나가곤 했다. 생선이 잘 팔리는 날이면 아르셰슈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 샤스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잘 팔리지 않는 날이면 괜히 샤스타를 나무라거나 때리기가 일쑤였다. 샤스타는 늘 그물 손질하기, 저녁상 차리기, 오두막 청소하기 등등 할 일이 워낙 산더미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르셰슈가 트집 잡을 거리는 얼마든지 있었다. 샤스타는 자기 집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전에 아르셰슈를 따라 한두 번 남쪽 마을에 가보았지만 그곳엔 재미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와 비슷비슷한 남자들만 만났을 뿐이다. 그 사람들은 기다랗고 꾀재재한 옷에 신발코가 뾰족하게 올라온 나막신을 신고 머리에는 터번을 두른 채 턱수염을 늘어뜨린 꼴로 할 일 없이 시시껄렁한 잡담만 늘어놓았다. 반면에 샤스타는 북쪽 이야기라면 덮어놓고 귀가 솔깃했다. 주변에 그곳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 아버지가 혼자서는 절대로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문 밖에 홀로 앉아 그물을 손질할 때마다 샤스타는 간절한 눈빛으로 북쪽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평평한 고갯마루까지 쭉 뻗어있는 풀 덮인 비탈과 그 너머로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뿐이었다. 이따금 샤스타는 아르셰슈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곤 했다. 아버지, 저 언덕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르셰슈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샤스타의 뺨을 올려붙이며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말했다. 녀석아,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마라. 어떤 시인이 그랬지. 노력은 성공의 바탕이나 쓸데없는 질문을 해대는 사람은 우둔의 배를 타고 가난이라는 바위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이야. 샤스타는 언덕 너머에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즐거운 비밀이 꼭 있을 것만 같았다. 사실 어부는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이다. 어부는 북쪽엔 아무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매사에 아주 타산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남쪽에서 샤스타가 보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딴판인 낯선 사람 하나가 찾아왔다. 그 사람은 갈기와 꼬리를 휘날리는 다부진 얼룩말을 타고 있었는데 말 등자와 굴레는 모두 은으로 세공되어 있었다. 머리에 두른 비단 터번 한가운데에는 투구의 뾰족한 부분이 삐쭉 솟아 있었고 몸에는 번쩍이는 쇠사슬 갑옷을 걸치고 있었다. 옆구리에는 언월도를 비스듬하게 차고 등에는 올록볼록 장식 쇠붙이를 박아 넣은 둥근 황동방패를 맨 채 오른손에는 창을 쥐고 있었다. 얼굴은 까무잡잡했는데 카롤르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검었으므로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었다. 다만 진홍빛으로 물들이고 향유를 발라 윤기가 흐르는 굽슬굽슬한 턱수염만은 무척 눈에 띄었다. 아르셰슈는 그 낯선 사람이 차고 있는 금팔찌를 보고 그 사람이 타르칸이나 대기족임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아르셰슈는 냉큼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턱수염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샤스타에게도 어서 무릎을 꿇으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낯선 사람은 어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했고 아르셰슈는 감히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르셰슈와 샤스타는 제일 좋은 음식으로, 물론 타르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녁을 차렸다. 샤스타는 아르셰슈의 친구가 올 때마다 의뢰 그랬듯이 빵 한 조각과 함께 오두막 밖으로 내쫓겼다. 그럴 때면 샤스타는 지프로 엮어 만든 조그마한 마구간에서 당나귀와 같이 자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잠들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샤스타는 오두막 나무벽 틈에 귀를 대고 앉아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문 밖에서 남의 말을 엿드는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걸 미처 배우지 못한 탓이었다.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주인장, 자네 아들을 사고 싶네. 아이고 나리, 소인이 아무리 가난하기로 어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팔 수 있겠습니까? 옛 시인이 말씀하시길 피는 물보다 진하고 자식은 보석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더이까. 샤스타는 어부의 간사한 말투로 미루어 보아 얼굴에 탐욕스러운 표정이 가득 떠올랐을 거라고 짐작했다. 손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다른 시인의 말에 따르면 현안을 속이려 드는 자는 채찍을 맞으려고 맨살을 드러내는 이로다 라고 했지. 그 간사한 주둥아리에 거짓을 주워 담지 말게. 저 아이는 분명히 자네 친아들이 아니야. 자네 뺨은 나처럼 검은데 저 아이는 금발에 피부도 하얗지 않은가? 비록 저주받긴 했으나 저 북쪽의 아름다운 야만인들과 같아. 칼은 방패로 막을 수 있으나 지혜의 눈은 모든 방어를 꿰뚫는다는 말씀은 또 얼마나 지당한지요. 나리, 항송하오나 소인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티스로크 폐하 만수무강하소서의 위대한 자비로운 통치가 시작되던 해 어느 보름날 밤 신의 뜻이었는지 소인은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습죠.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찬바람도 쐬고 달도 보고 물도 구경할 겸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인 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노를 저어오는 소리와 가냘픈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곧 파도에 실려 작은 배 한 척이 떠내려 왔는데 그 배에는 심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어떤 사나이와 빈 가죽 물주머니 하나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인은 혼잣말로 재수없이 난파된 큰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인 게로구만. 아마 신의 거룩한 계시에 따라 나이 든 사람은 아이를 살리려고 내리 굶다가 무태 닿을 쯤 죽은 모양이야 하고 중얼거렸었죠. 따라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 언젠가 복을 내려주신다는 신의 말씀도 떠오르고 또 동정심도 일고 해서 타르칸이 말을 잘랐다. 쓸데없는 자아자찬은 집어치우게. 자네가 저 아이를 주워왔다는 걸 알았으니 됐네. 또 누가 봐도 알겠지만 자네는 밥값의 10배 이상은 저 아이를 부려먹었을 걸세. 그러니 당장 저 아이를 얼마에 팔겠는지나 말하게. 이제 자네 분소리엔 신물이 났으니까. 아이고 나리, 현명하신 말씀이십니다. 저 녀석 노동력은 소인한테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죠. 하오면 값을 매길 때 반드시 그 점을 고려해야겠지요. 제가 저 녀석을 판다면 녀석 대신 일할 사람을 부리든지 다시 사야 하니까요. 15크레센트 내겠네. 그러자 아르셰슈는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질렀다. 15크레센트라니. 늙은 소인의 전 재산이자 삶의 즐거움인 녀석의 대가가 겨우 15크레센트라니요. 아무리 타르칸 어른이시라지만 늙은이를 놀리지 마십시오. 못해도 70크레센트는 받아야겠습니다. 이 순간 샤스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꿈치를 들고 살며시 빠져나왔다. 들을 얘기는 이미 다 들은 셈이었다. 샤스타는 전에도 마을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를 종종 본 터라 흥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훤히 알고 있다. 아마도 아르셰슈는 막판에 15크레센트와 70크레센트 사이의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팔아치울 테고 두 사람이 흥정을 끝내려면 아직도 몇 시간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부모가 우리를 노예로 팔려고 흥정을 벌이는 소리를 엿들었을 때의 기분과 지금 샤스타의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샤스타는 이미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 어쩌면 멋진 말을 타고 나타난 이 낯선 귀인이 아르셰슈보다 샤스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표류하던 배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짜릿한 흥분과 더불어 안도감마저 안겨주었다. 샤스타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아르셰슈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 점이 마음의 짐을 한결 덜어주었다. 샤스타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알아? 혹시 내가 대단한 사람일지? 어쩌면 타르칸의 아들일 수도 있고 티스로크 황제의 아들일 수도 있어. 아니면 신의 아들일지도. 샤스타는 이런 생각에 잠겨 오두막 앞 풀밭에 서 있었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서 별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는데 서쪽에는 아직도 저녁 노을이 남아 있었다. 낯선 사람의 말은 당나귀 막국간 벽에 붙은 쇠고리에 느슨하게 메인 채 풀을 뜯고 있었다. 샤스타는 말에게 어슬렁 다가가 목을 토닥거려 주었다. 그러나 말은 샤스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신 풀만 뜯었다. 문득 샤스타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샤스타는 소리내어 혼자 중얼거렸다. 타르칸은 어떤 사람일까? 친절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대귀족의 저택에 사는 노예는 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좋은 옷에다 날마다 고기만 먹고 그러겠지? 어쩌면 날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내가 목숨을 구해준 덕으로 날 자유롭게 풀어주고 양자로 삼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나한테 궁전도 지어주고 전차랑 갑옷도 하사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아주 잔인한 사람일 수도 있어. 쇠사슬을 채워 밭으로 내몰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 수 있었으면. 도대체 무슨 수로 알아낸다지? 여기 이 말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이 녀석이 말을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 고개를 쳐들었다. 샤스타는 공단처럼 보드라운 말의 코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네가 말을 할 줄 알면 좋겠다, 친구야. 그 순간 샤스타는 잠시 꿈을 꾸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놀랍게도 말이 나지막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나 말할 줄 알아 하고 속삭이질 않는가. 샤스타는 말의 커다란 눈망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샤스타의 눈도 말의 눈만큼이나 커져 있었다. 샤스타가 물었다. 너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웠어? 쉿, 떠들지 마.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는 동물들도 말을 할 줄 알아. 거기가 어딘데? 나니아. 행복의 나라 나니아야. 히스로 뒤덮인 산과 백리향 향기가 나는 초원, 수많은 강과 물이 넘치는 골짜기, 이끼 낀 동굴, 그리고 깊은 숲속에선 난쟁이들의 망치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라 나니아. 아, 공기는 또 얼마나 맑은지. 거기서의 1시간은 칼로르멘의 천년 세월보다 더 좋아. 말은 한숨이라도 쉬는 듯 힝힝거리며 말을 맺었다. 샤스타가 물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납치당했어. 아니, 도둑질 당했다고 해야 하나? 사로잡혔다고 해야 하나? 너 좋을 대로 생각해. 난 그때 망아지였어. 우리 엄만 늘 아침랜드로 가는 남쪽 고개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난 한기로 흘려들었지. 사자갈기에 대고 맹세하건대 난 엄마 말을 안 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야. 인간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난 내 천성을 숨긴 채 다른 말들처럼 말도 못하고 멍청한 척 했거든. 왜 사람들한테 네가 누군지 말 안 했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니까.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 당장 장터에 끌고 가서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릴걸? 게다가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감시할 거라고. 그럼 도망칠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왜... 샤스타가 더 물으려는 순간 말이 앞질러 입을 열었다. 자, 지금은 한가한 질문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야. 넌 내 주인 알라딘 타르칸에 대해서 알고 싶겠지? 타르칸은 나쁜 인간이야. 그래도 나한테는 별로 심하게 대하진 않아. 혹사시키기에는 워낙 비싼 군마거든. 하지만 너는 내일 저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오늘 밤에 죽어버리는 게 나을걸? 샤스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도망치는 게 낫겠네? 그래, 그러는 편이 낫지. 너 나랑 같이 안 갈래? 너도 도망칠 거야?
아들, 재밌었니?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제 네가 한번 읽어보렴. 매